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예전에는 플랫폼 하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플랫폼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죠. 인터넷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마존이 있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창은 카카오톡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검색해서 뭐든지 알 수 있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바로 유튜브죠.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요즘에 플랫폼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투자하는 우리에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엔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플랫포노베이션 하라 이걸 보면서 제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일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단면과 양면, 다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면에 속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단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표적인 기업은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공급자한테 이렇게 돈 주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영화나 드라마들을 가지고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이죠. 구독 서비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단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 넷플릭스도 있지만 음악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음악 플랫폼도 대부분 다 단면 플랫폼의 형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양면 플랫폼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지 않죠. 저 같은 유튜버, 공급자가 영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보여지는 광고라든지 멤버십 금액을 운영자랑 공급자가 쉐어하게 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하지만 서브를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영상을 노출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리즘 관리하는 형태니까 서로 쉐어를 잘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당근마켓도 있죠. 당근마켓은 운영자의 입장으로 가만히 있으면 공급자랑 소비자가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면 플랫폼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면 플랫폼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말 많은 공급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티 택시도 있고 카카오페이 금융, 그리고 카카오 스토어라고 쇼핑도 가능하고 카카오 게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툰도 있죠. 카카오 페이지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 한 곳에서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겠죠.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유명하지만 해외로 넘어가면 애플이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플랫폼을 소개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세계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17년도까지 탑 10 기업의 순위 변화인데요. 200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위였는데 2017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애플은 순위에도 없는데 1위로 올라왔죠. 반대로 엑슨모빌을 보면 2010년도에 1위를 차지했다가 17년도 6위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 어떻게 변했을까요? 엑슨모빌은 순위에도 없어졌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애플, 아람코,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줄친 기업들인데요.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죠. 이런 식으로 세계는 플랫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주랑 숙박객을 연결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가 소비자고 전 세계 방이 비어 있는 집주인이 공급자인 건데요. 그 시장은 어마무시하죠. 여가 시간이 높아져가는 요즘에 더욱 매력적인 사업이 됩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숙소에서 파티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걸리면 퇴출 조치까지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웃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볼게요. 왼쪽에 매출과 EPS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4분기랑 올해 1분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번 2분기 예상치를 봤더니 EPS가 양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출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이 실적 발표는 8월 11일에 있으니까 지켜볼 만 하고요. 영업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매출과 EPS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 기업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바뀌게 되겠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폭으로 감소할 것 같다 43.4%, 소폭으로 감소할 것 같다 39.6%인데요. 결국엔 감소하겠다는 말이 83%나 차지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까요? 축소될 거로 예측되는 직무를 봤더니 생산직이 65.8%입니다. 자동화가 더 심화될수록 당연히 생산직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미래 산업이 발전될수록 어떤 일자리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2018년 조사한 희망 직업을 봤더니 인터넷 방송, 즉 유튜버가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산업의 확장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는 더욱더 다양한 직업이 만들어질 겁니다.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에서 파생되는 직업도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중에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것이 이제 필요로 작용되기 시작했고, 이걸 인식하고 나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면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생겼고,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무인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쇼핑하는 이커머스는 당연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사회에 해당되는 기업 혹은 창업도 생각해봐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플랫폼 기반의 혁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보더라도 2016년도에 전체 매출에서 한 9%를 차지했었는데 2021년을 봤더니 13%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버랑 도요타를 보더라도 매출의 가치를 보면 18.5배 차이가 나지만 기업 가치로 보면 3배까지 차이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포노베이션을 하라를 읽고서 좋았던 내용과 덧붙여서 찾은 정보를 공유드렸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떠오르는 기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미래 플랫폼을 독식할 것 같은 기업 왜 떠올랐는지 간단히 소개드려 볼게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소개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생태계라고 해야겠죠. 아이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랑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기업 충성도, 그리고 실적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기업이죠. 심지어 이제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AR, VR 기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미래 준비도 차곡차곡 하는 애플. 앞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머무게 할지 기대가 되고 궁금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웹브라우저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애플만큼이나 플랫폼으로 뒤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피스 365부터 에즈 클라우드, 윈도우까지 다양하죠. 최근에는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게임 분야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전기차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업 기업이다. 이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매출을 메꿨고, 전기 충전소 슈퍼차지죠. 이걸 만들면서 전기차 길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도로 주행을 수집해 가고 있죠.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이걸 또 확장해서 차량 보험까지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무언가 해야 될 텐데 테슬라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모든 플랫폼 사업은 결국엔 우리의 소비 시간을 누가 차지하냐가 관건입니다. 애플, 마소, 테슬라 세 개의 기업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리 준비하는 기업이 어딘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랫포노베이션 하라를 읽고서 제 생각을 버무려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책에는 제가 소개드리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플랫폼에 적합한 업종과 아닌 업종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는 플랫폼 기업이 뭔지, 3040과 5060의 역할을 바꿔라.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